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4월 6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단기 반등 이후에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동학 개미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22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지만 개인이 2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에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1700선을 가까스로 지켜내고 있는데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대외적으로 불안정한 요소가 여전히 많기 때문인데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시겠어요? 실업 대란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계속 짓누르는 모습입니다. 주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우선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32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로 인한 셧다운이 본격화되면서 실업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월 미국의 비농업 부분 실업자가 70만 100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009년 3월 이후 가장 큰 일자리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이 미국 실업률이 32%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실제로 32%까지 오른다면 1930년대 대공황 이후의 최악의 수준입니다. 유럽도 상황은 마찬가지고요. 경기가 완전히 냉각된 모습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국제 유가는 사상 최대 폭등세로 지난 한 주를 마감했는데요.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감산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하루에 1000만 배럴의 감산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감산 합의마저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원래 오펙 플러스 긴급회의는 6일로 예정이 됐었는데요. 8일이나 9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증산 경쟁을 펼치던 사우디와 러시아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일정이 며칠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굵직굵직한 대외 불확실성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 또한 코로나19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 체크해야 할 주요 이슈는 뭘까요? 네, 이번 주는 드디어 어닝 시즌에 돌입합니다. 코로나19가 기업 실적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줬는지 확인할 시기가 온 거죠. 특히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기업은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7일에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시장의 기대치는 6조 3천억 원이고요. 사실 기대치에 부합하기는 어렵다고 칠 때 그래도 영업이익 6조 원을 넘어서 줘야 시장의 버팀목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1분기 실적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 부진 정도가 어디에서 제동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레벨이 올해 영업이익 100조 원 턱걸이 가능성을 선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상반기 이후에 코로나19가 소강 상태로 전환해준다고 가정을 하면 1분기 확정 실적은 20조 원대 정도로 안착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텐데 그 속에서도 1분기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1시 55분 지나고 있는데요. 잠깐 국내 시황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기관과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에 기분 좋게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코스피 2.57%, 코스닥 2.91%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미국 매출 비중 확대로 인한 1분기 호실적 전망의 강세고요. 무진 BNG는 소독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살멸 효과가 확인됐다는 소식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폭등에 원유 ETFN,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51, 이 정유주들 강세고요. 닌텐도 스위치를 유통하고 있는 대원미디어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 완판 행렬에 연일 상승 그래프 이어갑니다. 네, 그 밖에 다른 특징주들은 키워드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구충제 이버맥틴, 코로나19 바이러스 48시간 내에 죽인다. 구충제, 과연 그 역할의 끝은 어디일까요? 얼마 전에는 일부 암 환자들 사이에서 구충제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집중 조명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사멸시킨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정말 만병통치약 같습니다. 내용 자세히 볼게요. 호주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세포 배양 실험을 진행한 결과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복용으로 모든 바이러스성 핵산을 48시간 내에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고요. 24시간 내에서도 눈에 띄는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버맥틴은 어떤 약물일까요? 이미 미 FDA로부터 안정성을 인정받은 이 구충제고요. 부작용과 독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변 사상충, 림프 사상충, 심장 사상충, 회충, 구충, 장내 기생충, 이와 벼룩, 이런 체외 기생충의 효과가 있는데요. 이 밖에 열대지방 풍토병인 댕기열의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암 환자들이 복용하면서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 현재 국립암센터에서 항암 후보물질로 이버맥틴을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버맥틴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이번 결과는 세포 배양 실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임상시험이 필요한 상태죠. 이제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적정 복용량과 효과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소식에 구충제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입니다. 제일바이오와 대성미생물, 우성사료, 진바이오텍, 이글벳, 명문제약, 알리코제약, 하림 모두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 이 중에 우성사료는 지분 35.75%를 보유하고 있는 우성양행이 합성 구충제 이버맥틴을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또한 하림 지주의 경우에는 손자 회사인 한국썬벳이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로 이버맥틴 성분의 썬맥틴 600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넘어가서 두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뉴스입니다. 먼저 수젠텍입니다. 수젠텍은 오늘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를 미 FDA에 공식 등록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럼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건가? 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진단키트 공급이 가능하도록 FDA의 공식 인증을 받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긴급 사용 승인,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제품 등록입니다. 미국 내에서 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면서 분자 진단만으로는 급증하는 진단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졌고, 이에 항체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제품 등록이라고 하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수젠텍의 진단 키트는 분자 진단 방식과는 달리 피 한 방울로 10분 내에 감염 여부를 신속 진단할 수 있는 항체 진단 키트죠. 분자 진단보다 신속성과 편리성을 갖춘 장점이 있는데 긴급 사용 승인보다는 제품 등록을 하면 더 빠르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FDA 제품 등록을 우선 추진했다고 하고요. 이번 제품 등록을 통해서 미국 주정부의 신속 진단 키트를 즉각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어서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도 FDA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는 국내 최초로 진단키트를 브라질에 수출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달 중 첫 선적을 시작으로 총 100만 테스트 물량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브라질로 수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회사에 따르면 브라질뿐 아니라 이미 진단키트를 요청한 해외 국가가 30여 개국에 달한다고 해요. 앞으로 이탈리아와 독일 등 유럽 국가와 또 인도네시아, 캐나다, 중동, 아프리카에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들 국가에서 요청한 총 수량을 300만 테스트 물량 정도로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비상 생산 체계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수출량 증가를 좀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다음은 신풍제약입니다. 증시 브리핑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었는데 최근 미국의 약리학자 션 애킨즈가 약물 재창출 실험을 통해서 항말라리아제 피로나리딘이 코로나19 치료의 유망 후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풍제약에도 검토를 부탁한다, 같이 연구해보자 라는 제안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신풍제약이 이 피로나리딘의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대한 실험을 미국에서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현재 미국 연구소 2곳에서 세포 실험을 추가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피로나리딘은 클로로킨보다 비교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약물 기전은 비슷해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실험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신풍제약 이틀 연속 상한가고요. 우선주까지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 다음 젬백스입니다. 이 젬백스는 GV1001이라는 알츠하이머 신약을 개발 중인데 이 약물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는 효과를 입증했다며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힌 바 있죠. 이번에는 식약처로부터 2건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식약처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더라도 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건수는 총 10건에 달합니다. 이 중 7건이 이뮨메두의 염증성 바이러스 치료제고요. 파미셀은 줄기세포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이 2건이 젬백스의 GV1001인 건데 사실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은 말 그대로 대안이 없는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제도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의약품의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이 같은 소식에 젬백스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CTC 바이오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을 추진 중인 클로로킨 원료를 확보하고 수출 허가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연일 강세인데요. 최근 미 FDA가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했고 프랑스 정부도 치료용으로 쓸 수 있도록 공식 승인했잖아요. 이에 따라 클로로킨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이 클로로킨 원료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인도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고요. 이에 원료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CTC 바이오가 원료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원료를 확보했다고 하고요. 식약처에 수출 허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허가가 나면 해외 거래처뿐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의 수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일 강세 이어가면서 오늘은 상한가에 진입을 했네요. 네, 넘어가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손소독제 수출 12배나 급증. 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한국산 손소독제 그리고 진단키트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손소독제 수출액은 569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2월에서 3월 2달 새에 전년 동기 대비 1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진단키트 수출액도 지난해 3월보다 117.1%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코로나 관련 용품의 수출이 방역 한류 바람을 타고 크게 늘면서 수출 실적 악화를 막는 데 일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KM제약이 특히 강세입니다. KM제약은 미국 FDA의 일반 의약품 등록을 완료한 뉴헨센 손소독제를 제조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수출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수출 증가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받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도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지만 손소독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 관련주로 꼽히는 MH 에탄올, 풍국주정, 상해 에탄올 모두 오름세네요.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빨간불로 출발한 월요일인데요. 이 분위기가 이번 주 내내 이어졌으면 합니다.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